그래서 또 미안하다는 소린 죽어도 안 하지. 어? 근데 도대체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냐? 어? 아니 뭘 그렇게 죽을 죄를 지어서 맨날 맞고 욕먹고 내가 당해야 되는데. 어? 아 그래도 나는 네가 도와달라고 부탁하면 내가 걔도 찾아주고 다 했잖아. 근데 너는 내가 어땠는지 알아? 아 나 오늘 진짜 너 지금 이게 재밌지? 막 사람 사람 괴롭히고 몰고 막 이렇게 괴롭힌 다음에 막 이렇게 괴로워하는 거 보니까 막 즐겁고 막 그렇지? 너 사이코패스야? 아 그래서 너 병원 다니는구나? 그래? 나 뭐 대답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대답 안 해도 돼. 내가 그거 알아서 뭐 하려고. 그러니까 앞으로 네가 싫은 내가 내가 네 주위에서 열심히 꺼져줄 테니까 넌 그냥 하던 대로 맨날 문 꼭꼭 걸어 잠그고 너 도와주려는 사람 의심이 나면서 그렇게 살아. 알겠지? 앞으로 내가 너 한 번만 더 내가 너 아는 체 하면 내가 그때는 진짜 사람이 아니라 개다 개야. 뭐? 가. 우선은 조금 현실에서도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캐릭터와 감정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친구에게 뭔가 분노를 표출하는 상황이라고 보였습니다. 그리고 욕망은 분노를 표출해서 해소한다 인 것 같아요. 이미지 좀 유리에 가까워 보였어요. 그래서 저번에 했던 것보다 오히려 유리가 더 편해 보였다. 익숙한 감정인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고, 유리가 저렇게 화내는 걸 언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이미 저런 류의 말을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오히려 저번에 이걸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그 두 개 연기가 좀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런 생각을 좀 했고, 원하는 거, 이 인물의 욕망, 사과를 받고 싶은 것 같았다. 약간 사과를 받고 싶은 느낌이었습니다. 미안해, 네 마음 몰라줘서 미안해. 이 말을 좀 듣고 싶어 하는 거 아닌가? 해줘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난 되게 화가 나 보였었고 억울함도 조금 느껴졌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지라고 하면 화가 많은 친구 같았어요. 화가 많은 우리 일반적인 내 주변에도 몇 명 있는데 그런 친구처럼 보였고 나는 찬송이 누나 말하는 것처럼 말했던 대로 그냥 유리 누나 같아 보였어가지고 되게 뭔가 편안해 보였었던 것 같아요. 네. 본인이 잘 해낼 수 있는 감정을 한 것 같아서 되게 편해 보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욕망은 이 사람과 풀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풀고 싶고 나는 풀고 싶지 않은. 그러니까 오히려 상대의 어떤 니즈에 반대되는 어떤 욕망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안 됩니다. 네. 배우 본인이 연기한 거에 대해서는 정확한 행동 명사로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사과받고 싶지 않다. 사과하고 싶지 않다. 근데 사과받고 싶어 하는 사람처럼 보였다니까. 근데 그렇게 보였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그 분출하는 걸 좀 더 이렇게
좀 눌러서 하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저는 뭐라고 하지? 제가 사실 화내는 연기를 많이 안 해봤다고 생각하거든요. 화내는 연기를? 화내는 연기 많이 해봤나? 터트리는 연기를? 연기는 많이 안 해봤지 않을까? 누나가 그냥 화가 많지 않아요. 좋은 뜻이에요. 근데 그래서 약간 화가 많은 캐릭터를 사실 해본 적은 없어서 그런 캐릭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이 휘호가 분노 조절 장애로 심리 상담을 받고 있는 친구거든요. 그리고 그 상대방은 같은 병원에 이제 그 정신병원 같이 다니는데 한쪽은 약간 망상 장애가 있는 친구고 자꾸 나를 의심하고 내가 얘 스토킹한다고 막 의심하는 그런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로 인해서 제가 또 오해를 받아가지고 경찰서에 지금 갔다가 나온 상황. 근데 경찰서 플러스 이제 이 사람이 그 개인사가 또 있는데 그게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이제 겹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다.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그러게요. 인물 보여지는 이미지 어떤 에, 에. 이미지를 표현하고 싶었는지.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 네. 그 이제 우선 남자 캐릭터를 좀 하고 싶었고 사실 남자요? 휘호 남자요. 아. 남자 캐릭터를 하고 싶었고 원래 못하는 거를 갖고 오려다가 좀 더 여성스럽고 제가 밝고 막 되게 청초한 뭐 그런 거를 해볼까 싶다가도 그 좀 중성적인 저희 어떤 장점을 좀 살려보고 싶었어요. 살려보고 싶었고 그랬다. 그리고 좀 제가 뭐 여러 명이 있었는데 박정민하고 뭐 정우 이 사람이 정우 배우거든요. 그렇게 좀 말을 좀 툭툭 뱉는 사람들의 연기를 좀 참고해보고 싶었던 것도 있어요. 왜냐면은 자기 말로 이렇게 얘기를 잘 하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툭툭 내뱉고 싶어서 더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생각하진 않았고 오히려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미지보다는 좀 제가 어떻게 하면 좀 나아질 수 있을까, 제 연기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아질 수 있을까에 좀 포커스를 두고 그러면은 이런 부류의 이런 사람들의 연기를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판단해서 가지고 온 것 같고 뭐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비슷한 부류긴 했어요. 좀 짜증나는 캐릭터. 박정민도 짜증나는 캐릭터 있잖아요. 그 지옥의 PD 외주 제작사 그 대사를 할까 싶다가도 이게 박정민은 너무 진지한 짜증이었던 것 같고 오히려 그 짜증도 정우는 제가 지금 너무 진지하게 했지만 좀 더 경쾌한 짜증이거든요. 그런 부류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둡지 않은 진지하고 막 야 씨발 진짜 화낸다 나 씨발 존나 슬퍼 막 이런 게 아니라 코미디가 어느 정도 가미가 되어 있는 그런 캐릭터를 좀 하고 싶긴 했어요. 네, 이상입니다. 네. 기억이 나요. 일단 욕망부터 얘기하면 저는 관계를 끊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봤어요. 이 사람과의 관계를 끊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봤고 그리고 이미지로는 분노 조절 장애는 전혀 생각을 못했고 화를 처음 내는 사람으로 보였어요. 왜냐면 말을 더듬거든요. 계속. 근데 내가 이런 식으로 중간에 그게 있었단 말이죠. 그런 이미지가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막 분노 조절 장애 가져보신 분이라고 얘기하면 좀 이상할 것 같고 분노 조절 장애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이제 3초 호흡법이라고 그러죠. 그게 안 찍었던 거예요. 3초 호흡법이라고 그러죠.
내가 화가 나고 지금 화가 났다는 게 인식이 조금이라도 들면 멈추고 3초 세기 뭐 이런 게 있어요. 맞아요. 3초 세기. 근데 그렇게 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가 안 되니까 말을 더듬는 건가처럼 어떻게 보면 설득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안 보였다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보이지 않아서 그 부분만 참고하면 되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이라고 주변에서 동료분들이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거를 장점으로 갖고 가려면은 더 본인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본인을. 근데 어떤 연기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아까 전에 했던 사람들처럼 말이 편하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맞아요. 그게 보기에는 편할 수 있지만 아마 인물이 될 때는 더 어색한 작업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왜냐면 말이 편해지는 대신 몸이 불편해졌거든요. 유리 씨가. 그래서 원래는 몸을 좀 잘 쓰고 제스처나 이런 것도 잘 쓰는데 오늘 했을 때는 왼팔이 완전히 고정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경직된 내 감 상태와 지금 보고 있는 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 표현은 내가 말과 표정과 오른손으로 가지만 이 다리는 고정되어 있고 이 팔이 고정되어 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풀려고 했을 때 잔발이 움직여지고 뭐 여튼 이런 행태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반면에 감정선은 좋았어요. 그러나 말과 어떤 내 상태에 집중하다 보니 몸이 불편해지는 상황이 보였고 그리고 이거는 아마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데 더 상상하는 걸 몰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앞에 있는 사람은 더 명확하게 보고 이 사람이 취하는 행동 그거를 보고서 순간순간적인 거를 조금 더 잘 캐치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집중을 의도적으로 끌고 가려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그냥 조금 자기 풀어주고 조금 더 명확하게 상대를 보고 명확하게 그 사람한테 말을 전달해주고 앞으로 계속 가야 돼요. 그랬는데도 계속 가다가 이게 뭔가 오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상상을 하다 보면 그거를 캐치하는 게 빛이 나는 순간이거든요. 계산하고 계획하고 이런 스타일로 연기하고 이렇게 말 편하게 해야지 너무 좋아요. 하지만 유리 씨한테 더 장점이 되고 더 성장할 수 있는 지점은 조금 내려놓고 상상에 집중해서 캐치되는 순간을 잡아야 돼요. 순간 내가 보지 못한 걸 다른 것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아무리 분노 상태여도 인간은 한 가지 감정으로만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캐치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상대가 명확하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명확한 상대. 그래서 그거는 조금 나중에 이제 그 다이얼로그 할 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지의 특징을 딱 잡으라 그러면 화낼 때 순간적인 더듬는 그 순간들이 보였다. 그래서 이 사람이 화는 일상적인 우리 주변에서 화내는 사람이지만 이런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를 여러분들도 얘기해 주시면 좋아요. 이 사람이 하고 있는 말의 표현과 습관 이게 너무 칭해서 이 사람으로 부르면 되겠지만 이 사람이 하고 있는 말투와 리듬과 그리고 이 말의 그 뭐라 그럴까요? 더듬는 어떤 습관, 행위들 이런 것들을 잘 캐치해줘야지 여러분들이 연기할 때도 이런 것들을 캐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역시 일 끝나고 마시는 소주 한 잔은 최고죠. 제 주인님은 대학 교수셨습니다. 뭐 지식인이었죠. 그분은 주로 음악을 자주 들었어요. 브루크너의 음악을 자주 들었어요. 뭐 덕분에 저도 그 음악을 되게 좋아하게 됐고요. 그분이 저에게 말하는 법을 알려줬어요.
아니 뭐 여차여차 이런저런 일이 생기고 결국 저는 집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다른 원숭이들처럼 저도 평범한 원숭이 사회에 돌아가고 싶었어요. 근데 인간으로 한평생을 살았는데 그게 어떻게 쉽겠어요. 제가 막 우기기 우 제가 한평생 인간으로 살았었는데 어떻게 이러겠습니까? 그 친구들 눈에도 제가 여타 다른 평범한 원숭이들처럼은 안 보였나 봐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인간 사회에서도 끼지 못하고 원숭이 사회에서도 끼지 못하는 아주 고독한 원숭이가 돼버렸답니다.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약간 뭐 인터뷰 형식, 인터뷰 어쨌든 뭔가 이렇게 누군가한테 말하는 거여서 이미지는 잘 모르겠다고 생각했고요. 그냥 뭐 창모 같았다. 그리고 욕망은 소속되고 싶다. 이게 욕망이 맞나? 아무튼 저는 사회 부적응자 처음 단어 뵙고 뭐라고 하지? 처음 단어 뱉으면서 앞에 부분에서 오히려 뭔가 사회 부적응자 느낌이 좀 더 들었고 뒤에 가서는 연기가 편해진 건지 앞에보다는 좀 더 편하게 들려서 앞에 사회 부적응자의 그 느낌이 있다가 되게 결이 갑자기 좀 달라진 느낌이 저는 들었거든요. 그렇고 욕망은 약간 뭔가 하고 싶다 뭐 이런 느낌보다는 어쩌라고 나 건드리지 마. 약간 이런 뉘앙스가 더 떠올랐던 것 같아요. 어쩌라고. 나 이런 사람이에요. 나 그냥 이런 사람이에요. 어쩌라고요. 이런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고. 네. 왜 던진 건지가 궁금했었어요. 그게 되게 튀어 보일 수 있거나 아니면 잘 활용하면 더 풍성해질 것 같은데 약간 애매했다, 그게. 뭔가 인정 욕구가 있는 원숭이처럼 보였고, 누군가에게 자기의 존재를 알리고 싶은 그런 원숭이로 보였고, 여기서 뭐 그냥 욕망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것 같아요. 하소연하는 것 같다. 인터뷰에서 하소연하는 것 같다라는 게 욕망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저는 사실 창모가 한 독백 중에 창모랑 어울리기도 하고
뭔가 잘 표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잘 봤고, 그 사이사이에 그냥 디테일적인 요소만 조금 보완하면은 창모가 계속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은 독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이 독백을 선택한 이유는 그 우리 처음에 인터뷰했었잖아요. 인터뷰했을 때 오랜만에 한번 봤는데 인터뷰하는 내 모습이 정말 그게 내가 하고 싶어 했던 연기라고 일단 생각을 했었고, 네, 그래서 어떤 독백을 찾을까 해서 이거는 소설에 나오는 원숭이의 이야기인데, 먼저 뭔가 시각적으로 다른 막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면 아무래도 배우들이 하다 보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하고 싶은 연기로는 안 보이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게 시각적으로 안 나와 있는 소설에서 좀 찾아봐야겠다 하고 선택을 했었고, 이 캐릭터의 욕망을 저는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외부에서 조금 찾으려고 했었습니다. 나한테 말을 알려주는, 나한테 사람처럼 살 수 있게 해준 대학 교수 아버지에 대한 분노도 있었고, 나를 왜 이렇게 해서 사람처럼 살게 하지도 못하고 원숭이처럼 살게 하지도 못하는 좀 분노가 조금 가장 컸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뭐 말해야 되죠? 사실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한 행동 명사가 필요해요. 아, 상대방 내 앞에 있는. 네. 그건 넋두리라고 했습니다. 넋두리. 분노. 너는 왜 사람처럼 행동해라는 말에 버튼이 눌려가지고 넋두리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본인이 보여주고 싶어 했던 이미지는 아, 뭔가 꽉꽉 찬 느낌이었으면 좋았어. 그러니까 뭐라 해야지? 제가 이제까지 연기를 했었던 거 보면 다 가볍게 하고 이번 작품만 봐도 뭔가 날리는 스타일을 좀 많이 선택을 했었고, 옛날부터 그런 걸 많이 선택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해보고 싶었던 거는, 제가 처음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인터뷰 했을 때 그때 그거 보면 나만 느꼈을지는 모르겠지만 날리면서도 되게 꾹꾹 눌려져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꾹꾹 담겨져 있는, 단어를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너무 어려운 텍스트. 사실상 그 이제 배우가 거의 배우의 연기력의 이제 최종 지점에서 해야 될 부분, 이제 말을 해야 된다의 수준을 넘어서 말을 숨겨야 된다에 있는, 그래서 텍스트가 너무 고차원적이어서 사실 이게 뭘까 생각을 좀 했는데, 일단 텍스트 안에서의 욕망은 그때 제가 몰라요. 제 텍스트를 몰라요. 인간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원숭이가 인간이었는데 원숭이가 된 건지, 원숭이가 교육을 받아서 인간이 된 건지, 텍스트로 보면은 후자인데 본인이 연기한 걸 보면 전자예요. 인간이었는데 원숭이가 된 것처럼 보여요, 연기가. 근데 텍스트 상에는 그래서 착각받지만 아니에요. 원숭이가 교육을 받아서 인간이 된 거란 말이죠. 근데 본인이 한 연기는 꼭 다시 봐봐요. 전자처럼 보여요. 인간이 원숭이처럼 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일단 이미지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면 이게 어쩔 수 없이 이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물이나 인간이 아닌 다른 어떠한 존재로서 의인화하는 과정에서는 그 몸의 형태가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만약에 사물일 경우에는 추상적인 나의 행위에 접근이 필요하고, 그것이 다른 어떤 동물이나 이럴 때는 다른 어떤 형태가 필요해요. 언어가 다른 표현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동물이라 그랬으면 원숭이 소리로서 내가 원숭이라는 몸의 상태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아니면 이런 것들이 습관적 행위가 본인한테서 계속 등장해야 돼요. 나타내고 있어야 돼요. 지속성 있게 관객에게 나를 현존성 있게 드러내고 있어야 돼요.
이게 매체로 가도 똑같아요. 매체로 가더라도 이 나의 현존성을 이 앵글 안에 계속 담겨줘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원숭이라는 것을 여긴 다 알고 있어야 돼요. 텍스트로 내가 원숭이지만이라고 하기 전에. 그리고 계속 등장해서 현존성 있게 느껴지게 해야 되고 그게 의성어나 다른 어떤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본인이 말했던 그 텍스트에 내가 뭐 원숭이처럼 웃기기라도 합니까? 하는데 안 하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게 연기를 고차원적으로 뒤집어야 된다. 그래서 말을 숨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게 있고 그리고 욕망은 넋두리 한다로 가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지금 우리가 느낄 수 없는 상태의 차원이잖아요. 인간이 되고 싶은데 할 수 없다라는 거에 절망감에 허무함이 나와야 돼요. 지금처럼 허무함은 맞지만 꽉 차고 싶다 그랬죠. 그 절망을 알아야 돼요. 진짜 어딘가에 소속될 수도 없고 유대감을 만들 수 없고 완벽한 소외가 된 상태로 차야 돼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 계속 고민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좀 연기적인 걸 얘기하면 창모에 가장 필요한 점은 집중력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도 집중력 있게 공간을 잡고 들어가야 돼요. 내가 여기가 어딘지 다시 한번 체크, 내가 말하는 상대는 누군지,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인지 아니면 나랑 관계가 익숙한 사람인지 그 관계부터의 당시의 텍스트가 달라져요. 집중, 그리고 보고 여기가 어딘지라고 생각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보고 느끼고 집중, 내가 저 사람한테 왜 얘기하지? 나 인간이 되고 싶어. 이거 하나 밀고 하자. 첫 대사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천천히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앵글이든 무대든 집중하고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천천히 집중하세요. 그게 아니면 중후반에서 당신이 느끼고 있는 그 창모가 느끼고 있는 그 집중력이 초반부터 가서 그걸 이끌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돼요. 중간에는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이게 생겨요. 그러니까 그걸 앞에서부터 도움닫기를 밟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뭐에 집중해야 되는지 체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리듬을 빨리 빼지 마세요. 예를 들면 이게 감정의 스펙트럼이 지금 총 4가지가 크게 등장하는데 그래도 밀도가 깊어요. 다 스펙트럼이 굉장히 밀도가 높은데 이거를 앞부분에서 갑자기 빨리 세드해버리면,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다른 지금 편안하게 말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상태가 있는데, 말하고 있는 이 상태가 있는데 이 갑자기 나로 들어오게 되는 리듬을 여기서 앞에서부터 갖고 오게 되면 전달이 아니라 내 연기 보여주는 이제 연기 독백 대회가 돼요. 안 돼요. 이거는 최악의 연기예요. 그러니까 말하고 있는 상태를 지속하다가 그 말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 사람을 생각해서 화가 났는데 던졌다? 오케이. 근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난 사람인데. 웃기게 안 보내주고 이렇게 해서 뭐 어쨌든 해서 다시 얘기를 하고 요 과정의 리듬을 잘 그려봐요. 머릿속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전달이 무조건 내가 왜 이야기를 하는지 내 걸 빠지면 안 돼요. 이게 스펙트럼이 분노, 허탈, 슬픔, 허탈이에요. 이 4가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드러내면 안 되고 숨겨야 돼. 철저하게 숨길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인간처럼 보일 테니까. 근데 분노로 포인트 찍어준 거를 거기서 찍고 넘어갈 거면 그 뒤에 리듬을 다시 짜야 되고, 분노를 거기를 좀 참고 화가 나는데 그러다가 슬퍼서 그거를 떨어뜨리게 되고, 이거 주워야지. 뭐 이런 식으로 가도 되고, 어떻게 하든 행위 구성으로 리듬을 만드는데 그거를 잘 조합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원숭이의 몸을 무조건 보여줘야 되고, 이거는 리듬을 잘 짜야 되고. 그래서 조금 사실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일단 여기서 마무리할 건데, 이 독백은 정말 좋은 독백이긴 해요. 왜냐면 모든 구조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잘 해내면 연극이든 영화든 다 통할 수 있는 독백이에요. 너무 잘 찾아온 독백인데 그래서 너무 어려운. 그리고 창모의 성장 지점을 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 스펙트럼을 키우세요. 과하고 인위적이고 어색해도 되니까 신나게 화를 내보고 신나게 울어도 보고 신나게 기뻐도 해보고 계속 그거를 인위적으로 일상생활에서도 조금 억지로 만들어내세요. 일상생활에서 1초, 2초가 쌓이면 10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억지로 하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평상시에 좀 잘하세요. 평상시에. 아이 뭘 갑자기 좋은 아빠인 척을 하고 있어. 아닌가? 그래요. 그 정도면 뭐 좋은 아빠지 뭐. 아니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딸이 가출을 했는데도 연락 한 통 없는 부모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러고 있잖아요. 아무튼 그 남희 씨는 아저씨처럼 쓸데없는 의심만 안 하면 당분간 별일 없을 거예요. 아저씨, 제가 남희 씨 폰 들고 아저씨 앞에 이러고 있기까지 며칠이나 걸렸는지 알아요? 3일 걸렸어요. 3일. 이것만 있으면 당신이 뭘 원하는지, 뭘 샀는지, 뭘 가졌는지, 뭘 먹고 싶은지, 누굴 싫어하는지, 누굴 좋아하는지 다 알 수가 있는데 이것만 있으면 누구든 내 뜻대로 할 수가 있고 내가 누구든 될 수가 있는데 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야. 어? 이미지는 살짝 사회부적응자? 사이코패스는 아니고 뭔가 분노가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 인물인 것 같다. 그래서 뭔가 잘못된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는 인물인 것 같다. 그런 느낌이었고요. 욕망. 뭔가 앞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되나? 닥치게 하고 싶어 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조용히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말을 하니까 열받아서 뭔가 더 뭔가 다른 말들을 하는 느낌? 이미지는 심신미약자. 뭔가 굉장히 불안이 크고 약한데 센 척하는 사람. 뭔가 일을 치를 것 같은 사람. 곧 이 사람이 내 말 안 들어주면 칼로 찔러버릴 것 같은 그런 사람? 방어 기제가 굉장히 심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지옥의 그 형사로 그 누구지? 그 교수 누구야? 양익준 감독님 옆에 동료로 나오는 그 있죠. 뿌락지 형사 있거든요. 근데 약간 강기동이랑 이주승이랑 그 세 사람을 민영이가 약간 오묘하게 닮아가지고 계속 그 배우들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아, 진짜 닮았다. 와, 닮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거 이제 부차적인 이제 연기적인 거를 얘기하고 싶은 게 몇 개 있는데 하지 말까요? 할까요? 이게 민영이 얘기를 들어봐야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상황의 주가 지금 이 상황의 마도를 잡고 있는 사람이 본인이죠. 원작에서는. 근데 저는 반대로 보였어요. 그래서 욕망이 아까 뭐라고 했지? 닥치게 하고 싶다 보다는 내 말 좀 들어줘. 그러니까 절박해 보였어. 그게 그런 말 있잖아요. 슬픈 연기를 슬프게 하면 슬프지 않고 강해 보이려면 사실 침묵하고 있는 사람이 제일 강하고 말이 많고 되게 긴장되어 있으면 되게 약해 보인다라고 어떤 모 연출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민영이가 몸의 긴장도가 굉장히 텐션감이 엄청 들어가 있었어. 근데 처음 했을 때는 안 그랬어. 근데 두 번째 하니까 그래도 좀 말도 편하게 좀 더 나오고 몸도 뭔가 좀 더 편해 보였는데, 말은 되게 편하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몸이 굉장히 텐션돼 있으니까 아, 얘 쫄았다 라고 보이는 거지, 보여지기에는.
그리고 네가 더 쫄아 보였어. 아 아니에요 씨발 더 아니에요. 나 진짜 존나 강한데? 약간 요런 사람으로 보여서 의도한 건 아닐 테지만 민영이가 뭔가 그렇게 보여주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의도한 건지 모르겠지만 저런 캐릭터도 되게 잘 어울린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민영이가 준비를 열심히 해온 것 같아가지고 더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 그 말할 때 경상도여서 그런지 이렇게 되거든. 뭐 나열할 때 특히 그거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예전에도 주영 작가님도 얘기해 주셨겠지만 어줍지 않게 약간 사투리 쓰는 연기처럼 보여가지고 그거랑 그리고 약간 그 특유의 그 우리 다 뭐 연극을 뭐 특유의 연기할 때 자주 쓰는 화법이 있잖아요. 민영이가 이런 캐릭터 할 때 자주 쓰는 화법인 것 같아. 평소에 너가 되게 차분하고 되게 캄다운된 그런 목소리를 조금 더 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 너가 만약에 의도한 바가 좀 더 여유로운 사람이라면, 저는 족백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친구랑. 오히려 반대로 두 버전을 해도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거랑 아예 더 되게 이렇게 차분한 사람처럼 해도 될 것 같아. 나는 일단 안경을 그러니까 버튼이 눌린 사람처럼 약간 보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뭐 유리나가 설명을 해줬는데 나는 되게 뭔가 센터 약간 그런 거 있잖아. 학창 시절 때 화 안 낸 애가 갑자기 칼 들고 야씨 찔러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약간 그런 느낌이 강해가지고 안경도 딱 보니까 오히려 한번 틀었구나. 약간 되게 생각보다 찐따미가 있는 게 약간 좀 잘 어울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약간 찐따 이미지인데 찐따가 센 척하는 캐릭터. 그렇게 보였습니다. 네. 욕망은요? 욕망은 협박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이 인물이 열등감과 그 우월감을 가지고 싶어하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 우월감을 가지고 싶어하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고, 전에 제가 이걸 한번 했었잖아요. 했었을 때 조금 애매한 포지션에서 연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조금 캐릭터성이나 상태에 집중을 조금 더 하려고 했던 것 같고, 그래서 협박하는 상황도 맞고, 그로 인해서 제가 중간에 그 지점을 한번 나눴었거든요. 어떤 얘기를 듣고 제가 반응을 함으로 있어서 거기서 저의 열등감이 도드라지는, 그래서 좀 불안감을 그 상태로 좀 극대화시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저의 욕망은 이 사람에게 저의 우월감을 강압적으로 주입하고 싶은데 제 본연의 상태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더듬으면서 좀 불안해하면서 말하게 되는 걸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혹시 근데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이거를 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제가 사실 이미지적으로 좀 눈이 좀 찢어져 있고 차가운 인상을 가지고 있어서 이거를 계속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이런 류의 원하는 독백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사이코패스나 사회 부적응자 이런 캐릭터들, 근데 좀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늘 약간 유쾌하고 이런 캐릭터만 이제 하게 되어서 좀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었을 때의 이미지가 저에게도 어울리고, 좀 제가 이런 쪽에 감정적이고 좀 불안해하는 연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이미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네, 맞습니다. 이제 본인이 한 번 더 그 안에 무언가를 추가해서 만든 거잖아요. 텍스트 안에서. 네. 근데 이럴 때 일단은 드러나 있는 텍스트 자체에서의 행동은 협박한다가 드러나잖아요. 근데 협박한다 안에 나의 우월감을 보여주고 싶다를 넣을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굴복시키는 뭔가가 있어요.
그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불복시킨다고 내 우월감이 드러날까요? 이게 그 지점을 더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표현 자체도 협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월감을 갖고 싶은데 안 되는 것까지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협박하는 거 안에서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그 무언가를 내 텍스트 안에 녹여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과정에서는 분명하게 지금 가진 텍스트로는 어려워. 그래서 추가되는 보이지 않는 행동이라는 언어의 텍스트가 더 추가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인물로는 보여지지 않아요. 상대에 대해서 협박하는 걸로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언어의 텍스트가 가진 힘이 세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이 텍스트를 이길 수 있는 이미지로서 보여줄 수 있는 행동들은 뭐가 있을까? 어떤 게 이 사람보다 우월감을 줄 수 있을까? 앉아서 일어나서 쉿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과연 이 사람한테 우월감을 줄 수 있는 행동인가? 아니면 내 몸의 상태는 어떻게 하면 이 우월감을 갖지 못한 열등감이 가진 존재가 우월감 있게 드러내려고 이 상대를 볼까? 이거를 찾아야 돼. 그래서 한 단계 더 조금 더 나은 지점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그 지점을 고민할 때는 행동이라는 언어의 유심히 잘 봐야 돼. 텍스트에 드러나 있지 않는. 그리고 욕망도 똑같이 아까 얘기했고 이미지를 다시 얘기하면은 저도 똑같이 느꼈는데 어떤 이 사람에게 어떤 원한을 갖고 있는데 성실했던 사람이 조금 악하게 변하는, 그러니까 똑같이 얘기했던 것처럼 찐따가 강한 척하는 것처럼 보여줬어요. 찐따라고 안 했는데. 근데 본인 말.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섹스하네. 어쨌든 그런 이미지를 보여줄 때는 더 드러내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의도적으로 다 드러낸 거여서 처음에 연습할 때는 참 보기 좋은데 뭔가 더 한 단계 더 조금 더 한점을 보면은 더 드러내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절대 찐따처럼 보이고 싶지 않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더 진지하게 화를 내는데 손이 떨리는 것으로도 충분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지점을 찾으면 됩니다. 찐따들이 어떻게 화내는지. 그리고 만약에 화를 처음 내고 뭔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면 지금보다 스펙트럼이 더 가야 돼요. 그리고 갈 거면 내가 웃어! 뭐 이런 식으로 더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한 것들을 더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연기적인 체크를 조금 하면은 최대 단점입니다. 민영 씨 몸. 이거는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몸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내가 찐따라서 어색한 몸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인식 과정에서도 몸을 못 쓴다는 게 보여요. 근데 그러려면은 계속 끊임없이 그거를 연습을 하고 내 몸을 열심히 푸셨는데도 그럼 푸는 방법에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봐요. 내가 몸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만약에 이거를 죽으려고 하다가 석빈아 이렇게 되잖아요. 반응이. 근데 본인의 몸의 리듬이 느리게 가져갔어요. 느리게 가져갔죠. 그러면은 석빈아 이렇게 가져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어떻게 했냐면 이게 있어 보여 라는 사이가 생겨요. 안 됩니다. 누군가 나한테 야 이 병신아 이렇게 가야 되는데 느리게 가더라도 느리게 가는 거예요. 빨리 가면 야 이 뭐라고? 이렇게 가던가. 이런 리듬을 체크를 해야 되고 문제는 느리게 가는 리듬을 갖고 몸에 대한 리듬이 느리게 갖고 가는데 물 털 때는 누구보다 빨라요. 이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본인이 가진 리듬을 느리게 가져갈 거면 물 털 때도 마시고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물 마시고 물 닦고 빠르게 털면 이게 깨지는 거예요. 순간 이 리듬이. 그러니까 이것까지 계산을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이게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앉아서 앵글 앞에 내가 앉아서 일어난 다음에 보고 쉿 하잖아요. 이 의도가 뭘까요?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의 그 상대의 상태도 한번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더 자세하게 그려야 돼요. 이렇게 액팅을 강하게 가져갈 때는 더 이 사람이 어떤 상태로 나한테 화를 내고 있어요 지금. 아니 뭔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왜 조용하라고 했을까요? 얘 뭐라고 하고 있는데? 계속 얘 풀어달라고 하고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소리 지르고 있죠. 그럼 어떻게 행동할까요? 원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라면 그냥 제압을 했을 것 같은데 지금의 이 캐릭터. 이 캐릭터로는 그냥 테이프로 입을 막고 뭔가 그렇게 표현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차분하게. 그러니까 리듬이 안 맞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는 우월감을 느끼기 싶어 하는데 우월감을 느끼게 해주고 내가 너보다 더 지금은 내가 너보다 더 세를 보여주고 싶은데 이 사람이 막 소리 지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씨발이랑 입 닥치고 있어 이렇게 뭐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은 조용히 해 한마디만 뭐 죽어 뭐 이렇게 가든지 뭔가 어쨌든 뭔가 이런 느낌의 리듬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다른 힘이 사이코패스처럼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지금 몸의 리듬이 지금 잡혀서 그런데 쉿 할 때도 쉿 하고 가요. 안 돼요. 이게 뭔 느낌인지 알겠어요? 느껴져요? 그러니까 내가 쉿을 할 때도 얘가 시끄럽게 떠드는 걸 보고 가도 돼요. 천천히 가야 돼요. 몸이 리듬이 느리잖아요. 그럼 천천히 가도 돼요. 쉿. 그리고 천천히 내 대사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어떤 이 의도를 명확하게 살리지 못한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인식 그러니까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 내 몸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중요해요. 물을 마실 때 누가 불렀을 때의 그런 것도 아니면 너가 이런다고 너가 이런다고 네가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얘기를 들을 때도 네가 뭐 아니다. 어쨌든 상대의 대사를 들었을 때 인식이 다 달라지는데 이 보여주기 식한 인식이 들면은 끝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휴대폰을 왜 이렇게 잡았을까요? 뭘 보여주신 거죠? 휴대폰을 내가 이 사람의 다른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 이걸로 이제 저의 우월감을 호소하는 걸 풀어나가고 싶어서 한번 짚어주고 싶었습니다. 이 안에 뭐가 있었나요? 뭐 보여준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이게 제 휴대폰이 아니라 납치한 사람의 딸의 휴대폰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내가 가지고 있고. 화면에 뭐가 띄어져 있는 건 아니고 네. 그럼 그 잡는 것도 다시 생각해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내가 긴장된 상태에서 몸이 떨리지만 이렇게 하고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잡는단 말이에요. 떨리는 거를 멈추고 싶어서인지 어쨌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이 화면에 뭐가 보이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태 말고 뭐 다른 게 있을 겁니다. 분명히. 내가 얘를 협박하지만 내가 지금 너보다 더 강해라고 얘기했을 때 뭐 예를 들면은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야 이거 네 돈으로 못 사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잡고 있는 행동의 그 태도가 내가 이것만 있으면 이라고 해도 되고 어쨌든 이게 가면서 뭔가 이게 돼야 되는데 몸은 멀어지는데 이러고 있으면 이게 본인이 의도한 표현과는 다르게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민영 씨의 장점은 호흡이 좋아요. 이거를 본인이 어떻게 쓸 줄을 알아요. 이게 인위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말하면서 내 말의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건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텍스트에 대한 훈련보다는 몸에 대한 이해를 키우는 게 가장 급선무예요. 그래서 다음 지점으로 넘어가서 어떤 인물을 만나더라도 이런 걸 나아가려면은 카메라든 무대든 몸을 정말 잘 연습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몸에 대한 그런 것들 뭐 워크숍도 많고 이러니까 한번 가서 느껴보십시오. 정말 자유로운 몸을 만들어요. 이렇게 고생하셨습니다. 내 팔자에 누구 마누라 누구 엄마 없다고 했지?
두 번 더 말하면 470번이다. 야, 너 거기서 나랑 더 엮이면 네 인생 조져. 나 같은 게 결혼은 무슨.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상태 좋은 여자 빨리 찾아. 너나 그만해. 난 네 그 눈만 보면 숨통이 막혀. 나만 보면 불쌍하고 미안해 죽겠다고 질척대는 그 얼굴. 그걸 평생 더 보라고? 그리고 내가 찾지 말라고 했지, 그 여자. 대체 뭘 기대한 거야? 이 족갈 씨발! 야, 네가 뭘 알아! 야, 그 여자 퍽하면 미친년처럼 술 처먹고 사람 팼던 것도 모자라서 자기 새끼 내다버린 인간이야. 내가 그 기억 때문에 인생 시궁창까지 처박힌 거 알면서. 뭐? 용서? 여기까지. 이제 내 인생에 그만 넘어와. 부탁이다. 일단 뭔가 상태나 감정적인 부분은 이제 화가 많다. 좀 지쳐있다. 지금의 상태에 많이 지쳐있는 느낌이 들었고 그것이 결국 이제 폭발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욕망은 상대의 모진 말을 해서 상대를 좀 상처받게 하는 그걸 그냥 분노를 표출하면서 본인의 분노를 표출하면서 좀 상대와 멀어지고 싶다가 욕망인 것 같습니다. 이미지가 막 뻑 떠오르진 않았고요. 근데 찬송이한테 잘 맞는 대사다. 찬송이의 어떤 장점이 좀 더 부각되는 대사를 갖고 왔다고 생각하고, 뭐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데 자기한테 잘 맞는 대사를 잘 골랐다고 생각을 하고요. 욕망은 이 사람을 떼어낸다. 사실은 잡아줘. 그래서 좀 더 뭐라고 하지? 장면이 전체적으로 조금 무거운 감이 있었는데 되게 사람이 되게 실증 난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삶의 실증이 좀 난 사람처럼 느껴졌었는데 좀 더 경쾌하게 풀어도, 왜냐면 그 전에 만약에 지금 잠자리가 끝나고 나서 이제 빠빠이 헤어지는 상황이라고 친다면 뭔가 한두 번 원나잇이 아니라 여태까지 계속 그런 관계였던 거잖아요. 어느 정도 친밀함이 있는 관계고, 그래도 계속 이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는데 얘가 나의 그 끈을 건드려 버린 그 포인트가 확연하려면 앞에 그 좀 더 두 분의 어떤 그 툭툭툭 던지는 그 있잖아요. 친하니까 툭툭 어쩌라고, 약간 뭐 어쩌라고, 약간 이런 아무렇지 않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되게 섹스가 불만족스러운 사람 같아. 아 너무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약간 이미 싫은 사람이랑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근데 그게 뭐 장면의 어떤 그 느낌 때문에 더 그렇게 가져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좋은 것 같아요.
욕망은 이 사람을 그냥 떼어내고 싶다. 결혼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혼하자고 말하고 있는 것 같은 그렇게 보였습니다. 멀어지고 싶은 그렇게 보였었고 이미지는 역시 뮤지컬 왕자. 이미지는 이미지는 딱 떠오르는 거는 없었던 모르겠어요. 없었던 것보다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그 한지민 원톱 주연 영화를 저도 하고 싶어서 저도 하고 싶어서 그런 기준에서 골라봤고, 그리고 사실 저는 이런 류의 좀 날연기를 좀 기피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것을 잘 표현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잘못하면 진짜 별로로 보이는 게 약간 뭔가 완전 좀 이런 류의 연기라고 생각을 해서, 그 못했을 때 도망갈 곳이 없다, 이런 연기는 진짜 그 깊이가 그대로 드러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쉽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까다로운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선택을 하였고요. 욕망은 이 사람 입에서 결혼하자는 말이 안 나오게 하겠다, 였습니다. 보기와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미지. 근데 제가 그 이미지를 원했던 건 아닌데, 그 이미지 상으로는 사실 좀 사회에서 버려진 그런 되게 날카롭고 예민한 사람, 상처가 많은 사람, 뭔가 제가 그린 이미지는 좀 상처가 많은 비 맞은 고양이? 네, 그런 느낌. 이 남자와의 관계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악질을 하는. 근데 사실 뭔가 그 따뜻함에 대해서 좋은데 밀어내는 그런 느낌에서 좀 아무튼. 상황이 회사에서 네.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어요. 야근 끝나고. 그래서 네. 그렇게 봤고, 이미지 자체는 일단 다 좋아요. 말도 편하고 행동도 괜찮고 다 좋은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화내는 거에 포커싱이 다 쏠리면 원했던 이미지가 드러나지가 않아요. 이 짧은 상황 안에 어쨌든 보여줘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네. 이 만약에 어떤 작품이라고 하면 작품이고 오디션이라고 하면 오디션이면 봐야 될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뭐 여기서 관객들이 봐야 될 것들이 필요한데, 이 화내는 모습으로만 비춰지기에는 이미지가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화내기 전 상태를 만드는 그 이미지를 거기서 찝어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근데 그걸 보면 좀 털털하고 뭔가 좀 살짝 냉소적이고 이런 느낌이 난단 말이죠, 처음에. 이거를 더 찝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얘가 왜 화가 나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독백이 지금 어쨌든 혼자 하는 연기 부분이 너무 좀 짧아요, 화내기 전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텍스트를 여기서 시작이라면 앞에 좀 더 뭔가를 보여주고 들어갔어야 돼요. 근데 작품의 상황상 관계가 끝나고 난 이후의 상황이잖아요. 이런 특수한 상황은 너무나 매력적인 상황이거든요. 이걸 살려야 됩니다. 이런 매력적인 상황을 살려야 되고, 두 번째로 몸. 여기도 똑같습니다. 이
갖고 가는 집중도도 좋고 상대 명확하게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것도 너무 좋아요. 근데 몸에 대한 리듬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앞에서 똑같이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가방을 뒤진다, 얘가 얘기를 한다, 자연스럽게 이게 흐르는 이 몸의 행동은 좋으나 명확하게 그게 드러나야 됩니다. 내가 옷을 입을 때도 명확해야 되고 인식이 끊기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자연스럽게 넘어가려고 하는 배우에게 신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다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화냈을 때 나의 상태 어떨까요? 화낸 사람의 몸의 상태는 어떨까요? 몸의 상태 긴장이 되어 있고 좀 피가 쏠리. 한번 그거를 한번 잘 고민해 보십시오. 이게 관찰이 제일 중요하긴 한데 사실 밖에서 화내는 사람 보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한번 어떤 영상이나 이런 거 찾아서 한번 보시고 가방을 던지는 힘으로 내가 이제 딱 우뚝 서서 상대를 바라볼 수 있게 됐잖아요. 이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화내는 에너지로 이 스펙트럼을 딱 찍어서 뭐 해서 가고 이 에너지로 가잖아요. 더 중요한 건 이 에너지가 빠지면 안 돼. 그러니까 배우들의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야 이 개새끼야! 너 내가 분명히 말했지. 내가 이딴 식으로 행동하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연기를 잘하시는 분들을 잘 보면 야 이 개새끼야! 너 내가 이딴 식으로 하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어. 너 내가 씨발 사람 죽이겠다고 말한다고 이게 계속 간단 말이에요. 하다가 그러니까 씨발 내가 한 번만 더 참고 보냈잖아. 이런 식으로 어떤 리듬을 만들 줄 알아요. 근데 이게 이 에너지를 뺀다는 건 내가 힘이 딸려서일 가능성이 커요. 아니면 연기를 조금 나 이런 것도 해라고 근데 그렇게 보이진 않았어요. 나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그러니까 화내고 참고 이거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화를 내는 사람한테 참는 게 굳이 보여질 필요는 없기 때문에 더 가야 돼요. 가방까지 던지고 야 이 개새끼야 너 내가 씨발 인생을 어떻게 사는 줄 알아? 너가 한 번도 내 인생을 안 살아봤으면 그따위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이 개새끼야 알아? 너 여기서 이제 뭐가 올라오면 그대로 반응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요거를 에너지를 계속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중력 밀고 가야 됩니다. 그래도 그 스펙트럼을 펼친 거 너무 좋아요. 이거 화낸 건 너무 좋아요. 왜냐면 많은 배우들이 간과하는 게 이걸 안 하려고 그래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거를 계속해서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항상 스펙트럼도 좀 넓은 것들 울 때 울라 그러고 막 화낼 때 화내려고 하는 것도 갖고 온 게 너무 좋고 근데 분명한 건 이 안에서 분명히 리듬이 있고 내 몸에 대한 이해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더 다채롭게 보이려면 화내고 나서 주저앉아서 이야기를 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여러 가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지민 씨는 어떻게 연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본인이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뒤에 리듬을 몰라서 일단 지금의 요 짧은 요 사이의 리듬에서는 더 다채롭게 구성할 수 있다. 네. 아 그리고 다음 스텝을 좀 성장 지점을 나갈 때 필요한 거는 그 일단 몸 이건 다 똑같지만 내 몸에 대한 인식은 당연히 중요하고 손으로도 화내는 걸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몸은 가만히 있고 이 손만 있는데도 화내는 걸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내 몸에 대한 그거를 이해해야 되는 것도 포함이고 다음으로는 집중력 그러니까 스펙트럼을 끝까지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돼요. 이거는 즉흥적으로 만약에 내가 화난 상황을 구체화시켜놓고 얼만큼 끝까지 참지 않고 쭉쭉 밀고 나갈 수 있는지 그럼 거기에서 내 힘이 파악이 돼요. 그럼 그 힘을 길러야 돼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